네, 시청자 여러분, 홍승목 해수령과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인천시장 그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될 인천시장의 후보자를 놓고 여론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최근까지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뭐 횟수는 다릅니다만은 세 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고요. 그 조사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좀 변화를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흐름이 특별한 흐름이 좀 감지가 돼서 우리 홍 의원께서 어제 오후 내내 분석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분석된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정치계에서 그래도 몇십 년 같이 있었던 홍 의원께서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한 것이 일부 층이나 또 일부 계층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달리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조사부터 일단 볼까요? 네, 예. 그렇죠. 자, 6월 첫 번째 조사 작년 6월 12일과 13일 날 실시했던 거고요. 당시에 경인방송과 RN서치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 때만 봐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인지도로 봐야 되나요? 지지도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적합도로 봐야 적합도를 묻는 거죠. 예, 차기 시장으로 예.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예. 이런 이제 여론조사였죠. 예, 적합도로 보겠습니다. 25.3%, 그 다음에 박남춘 현 시장이 13.2% 나왔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지금 저기에 홍영표 의원이 나오죠. 5.6%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저기 이학재 전 의원이 4.3%를 나왔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앞섰어요. 유정복 전 시장이. 근데 처음 이제 그 시장 네. 차기 시장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였으니까 예. 그게 상당히 놀랐죠. 네. 전 시장을 누르고 저렇게 높은 그런 적합도 지지도를 받았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때 놀랐지 않았습니까? 놀랐죠. 네, 그렇죠. 예. 전 시장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그렇고 해서 상당히 좀 그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원래. 그렇죠. 네, 그렇죠. 현직이 높게 나오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아마 저 기사가 엄청 뿌려졌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 당시는 첫 번째 조사였었고, 그러니까 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앞둔 인천시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첫 번째였죠. 예, 더군다나 이제 25.3%를 이제 어떻게 저만단을까요? 예. 받은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을 뭐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네. 뚜렷하게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좀 그 높은 거에 대해서 네. 좀 놀랬는 본인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뭐 지방선거에 대한 크게 그 당시 또 그 대선 후보들 간의 경선 절차 뭐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인지도 정도의 그 인지도를 묻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인지도였다라고 인지도 생각을 싸움이었다. 했었죠. 네, 예. 그렇죠. 근데 박남춘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이 사실 이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오죠. 예. 네. 안 좋게 나왔는데 저 데이터를 보니까 저게 반영이 정말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사하는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 선관위 여론조사위원회 가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표본 오차가 있고 신뢰 수준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사를 가야 됩니까? 두 번째 거로 옮겨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럴까요? 그다음에 9월달에 조사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9월달, 7월달도 있었고, 네. 8월달도 있었고, 9월달도 있었죠. 예, 매달 예. 한 번씩 했는데, 예.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9월입니다. 안 나오죠. 예. 네, 9월이니까 이제 예. 6, 7, 8, 9. 예, 예, 예. 근데 이제 7월달에는 갑자기 또 역전이 됐죠. 아, 역전이 됐어요? 네, 바뀌었습니까? 네, 21.4%로 갑자기 뭐 저 박남춘 시장이 또 한 8%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급상승을 했네요. 네, 급상승을 했죠. 예, 그다음에 예. 유정복 시장은 전 시장은 이제 뭐 급 하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학재 의원도 뭐 3에서 4% 네. 크게 변화가 없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예. 7월달 그렇고 빼고 예. 8월달부터 9, 10, 11 예. 그러니까 8, 9, 10, 11 4개월 동안 네. 유정복 시장이 계속 앞서긴 앞서 했던 있었다. 앞섰다. 네, 앞서 있었다. 그 앞선 거에 대한 두 분의 갭이 차이가 첫 번째 조사보다는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죠. 네네. 예, 일단은 박남춘 시장과 유정복 시장 간의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9월달 걸 보셔도 불과 차이는 2.1% 포인트. 이게 이때 당시에 그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요. 사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촉박빙은 아니지만 박빙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정도로 네, 박빙이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그런 무시 것들을 못하죠. 예. 저 정도 되면은 이제 뭐 한참 많이 뒤졌다 이렇게 봐야죠. 예,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에서 밀리고 있더라. 네. 이렇게 나온 게 9월 달이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6월 달 이후에 7, 8월에서 좁아지고는 있었다. 네, 예. 네, 그렇죠. 근데 7월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순위가. 그걸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6월달에 예. 너무 많이 져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론사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우리 적극적으로 여론사에 참여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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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있을 있을 수 수- 있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9월 달까지 지금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 11월 28일과 29일 날 여론 조사를 한 기간이 있습니다. 뉴스팜 통신사죠. 뉴스팜하고 여론 조사 회사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했는데 결과 한번 보여 주시죠. 뉴스팜 거 먼저 올려 주세요. 뉴스핌입니다. 뉴스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뉴스핌. 네. 회사에서 정정해 달라고 얘기 오겠네. 뉴스핌입니다. 회사 이름 써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의원님 한번 보시죠. 저거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예. 뭐 유정복 시장이 25.0%로 예. 수위를 달렸고 그 다음에 박남춘 시장 15.7, 안상수 전 시장이 13.7로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달렸고. 저때 여론조사상으로 안 시장이 처음 나오는 등장을 그렇죠. 처음 합니다. 네, 그렇죠. 11월달에 예. 나오게 됐죠. 근데 등장치고는 상당히 높죠. 13%를 예. 달렸으니까요. 상당히 높았고 홍영표 의원도 12.3%로 예. 높게 나왔죠. 예. 이학재 의원은 8.8%.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핌에서 예. 이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유정복 시장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 박남춘 시장, 유정복 시장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RN서치 조사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예. 안상수 시장이 이제 좀 더 높게 나왔고 예. 홍영표 의원도 좀 더 네. RN서치의 그 조사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학재 의원도 상당히 예. 그 본인이 이제 RN서치에서 받은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근데 박남춘 시장하고 유정복 시장하고는 조금 갭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저 조사를 보면 그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긴장하실 분이 없는 게 첫 번째 등장했던 안상수 전 시장과 본인의 그 차이가 사실상 오차범위 안내로 돌아버렸거든요. 그 신뢰 수준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그냥 아주 처박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만 안상수 시장이 출마 얘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름이 안상수 시장을 이 뉴스핌에서 넣고 했더니 박남춘 시장과 처박빙이더라.
이게 이 네, 부분에 10월달, 11월달에는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았죠. 분위기가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 되면서 네.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네. 당세도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네. 반면에 그 먼저 경선을 치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네네. 어떤 그 후보들 간에 예. 그 이재명, 이낙연 예. 후보 간의 갈등이 막 올라오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또 후보 교체론 이런 것들로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프는 11월 거 뉴스 핑걸 준비했었는데 10월 달 거 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10월 9월 달 얘기했는데요. 예. 9월, 10월, 11월 우리 RN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사에 따르면은 박남준 시장은 매달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매달.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은 매달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네네. 11월 달에 이제 RN서치에서도 예. 안상수 시장을 처음 이제 여론사에 넣었는데 예. 무려 10.3%가 이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예. 박남준 시장은 좀 줄어들고 유정복 시장도 올라가는 틈에 안상수 시장이 들어왔는데 안상수 시장이 들어왔으면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유정복 시장은 유정복 시장대로 이제 확장 국면에 있었던 것이고 예. 안상수 시장은 갑자기 10%가 뚝 떨어진 거죠. 그렇다 나머지 후보들이 뭐 그거에 따라서 영향 받은 건 없습니다. 단 지금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요, 그 전에 11월 이전에 지지 후보가 없다는 예. 부동층. 부동층이죠. 지지 예. 후보가 없다는 그런 층에서 예. 대거 안상수 전 시장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고 예. 그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중에서도 안 시장은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인천시장 출마가 점쳐진다. 예.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지하는 예. 그 지지층에서는 예. 이 인천시장의 후보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나지 않았으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유보를 예. 하다가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예. 대권 주자가 선출이 되고 이제 그 뒤부터 안 시장을 전 시장을 넣기를 했는데 그때 대거 이제 안 전 시장한테 예.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 시장이 지금 받은 적합도에 받은 그 퍼센트는 저 부동층 이쪽에서 대거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층이요. 예. 그냥 보통 그냥 일반 부동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부동층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 그 지지하는 그 층 있잖아요. 예. 그 시민층이 예. 부동층으로 잠시 있다가, 갔다가 여기 뭐 없으니까 누구를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안전 시장 그 당시에는 대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고 네. 펼치는 과정에서도 혹시 인천시장을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부동층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자, 그분들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 12월 상황은 저희가 없지요. 없죠. 예, 여론조사 한 게 없죠. 예, 여기 작년 2021년도 6월 시작하면서부터 11월까지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는 말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이게 올해 들어 분위기 바뀌게 어떻게 바뀌는지 우선 제일 먼저 여론조사를 올해 들어서 했던 것은 이제 중부일보입니다.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월 2일 날부터 4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중부일보 거 우선 이제 여기 이 중부일보는 두 번의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누가 적합하냐 이 조사와 전체를 놓고 여야를 다 놓고 누구 적합하냐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정복 시장이 이제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저건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전 시장 지금 그 여야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이거를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때도 네네. 박남준 시장 앞선데. 예, 그렇죠. 27.7%. 예. 네.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이 23.4%. 예. 그다음에 안상수 시장이 11.1. 네. 이학재는 5.8.
이게 됐죠. 앞섰어요 박남춘 시장이? 그것도 많은 저기 표 차이. 중부일보죠. 예, 중부일보인데 저걸 보면은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일단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현재로도 사실 홍영표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의 출마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그 민주당 주변에서 네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는 뭔가 틀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때 대안 세력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대선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신도 예.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기서는 이제 그 적극적인 뭐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뺐으니까 예. 뭐 민주당 측 분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다. 박남춘 시장으로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빠지면서 그 여권이 박남춘 시장 쪽으로 단일화됐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 23.4% 유정복 시장 다 안상수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이렇게 모으면은 훨씬 그보다 많은 지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설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이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뭐 그 후보자 이 출마 예상자를 누구를 넣을 것인가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의뢰인 중부일보에서 의뢰했으니까 의뢰인 쪽에서 넣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전에 다른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 해서 한 거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 뭐 다른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그 홍영표 의원 이런 부분이 빠지면 당연히 그 부분들이 박남춘 시장한테 뭐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겠죠. 예. 일단은 올해 첫 들어와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박남춘 시장이 좀 힘을 받게 된 결과는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홍영표 의원을 넣고 빼고 그건 그다음 문제고요. 하여튼 데이터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유정복 전 시장을 보면 지금 그 앞서 조사에서 지난해 9월 10월 때 20%대 초반에 지금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 네. 지금 중부일보도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요 상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1월 10일 날에서 17일까지 좀 조사 기간이 깁니다. 이때가 이제 RN서치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우선 열어주시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면 저기는 홍영표 넣었어요. 홍영표 의원을. 네, 그렇죠. 예, 네. 넣습니다. 넣었는데도 박남춘 시장이 앞섰어요. 상대적으로 유정복 전 시장이 저걸 하락했다고 봐야 되나요? 유정복 전 시장이 전 11월 달보다는 약 2% 포인트가 이제 떨어졌죠. 안상수 시장은 이제 전과 동일하고요. 홍영표 의원도 전과 동일한데 박남춘 시장 쪽으로 많이 뭐가 몰렸다 이걸 볼 수가 있는.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홍영표 의원이 나왔는데도. 네네, 그렇죠. 윤관석 의원도 이제 여기 표에 안 나오지만은 윤관석 의원도 거기 투표에 들어가서 2점 몇 프로를 받았죠. 2.2%를 받았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학재 의원도 빠졌어요. 이학재 의원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4.3%인데 이제 거기 뭐 지지율이 미약하니까 표에는 안 들어갔는데 일단 그 사이에 11월하고 1월 사이에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어떤 변화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합당 얘기했었죠. 그 합당이 이루어지죠. 근데 열린민주당이 4.8%를 받았어요. 계속 이제 그 10월 달에는 6.5%, 10월 달에는 6.5%, 11월 달에는 4.8%. 근데 이번에 안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하고 합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1월 달에 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30.0%였습니다. 0%였는데 1월 달에는 35.8로 대폭 올라갔어요. 합당이 되면서 그 부분이 보통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가고 국민의힘은 10월, 11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연속 오르기는 했는데 크게 뭐 11월 비해서 상승은 보이지 않았죠. 0.8% 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거의 5.8% 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이 그러면 그 11월 달 작년 11월 달
하고 올해 1월달 예. 어떤 주자를 지지했는가 이렇게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의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층으로 있었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30%인데 예. 당 지지도가 예. 그 당시 민주당 후보자 거론되는 후보자 지지율을 다 더해 보니까 30.1이 나왔어요. 예. 그럼 민주당 후보자들이 골고루 다 그 민주당 후보들한테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예. 지지율은 이제 38.6이었는데 예. 그 당시 41.5 다 더하면 41.5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후보들이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출연을 좀 저쪽보다는 했다고 봐야 되나? 안상수 예. 전 시장의 출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 지지도보다는 어. 후보들을 합산한 후보 그 지지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케이.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예. 합당을 하면서 그 지지가 어디로 갔겠는가? 지금 보면은 박남춘 시장한테 많이 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이제 지금 박남춘 시장이 11월달에 15.2였는데 예. 무려 23.3으로 예.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조건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의 조건이 또 있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는 열린민주당과의 열린민주당, 맞지? 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예. 민주당의 합당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관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11월달에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11월 1일. 예, 근데 선언을 했는데 예. 뭐 대권 선언을 했지만은 사실 11월 초에 중순에 이제 그 RN서치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좀 비판 여론이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지지도도 미미했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예. 관계였죠. 근데 김종인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뭐 좀 서로 연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를 좀 본인 또 얘기할 때였고. 서울시장 때 그 출마 안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출마했으니까 비판 여론도 있었고. 근데 예. 대부분 작년 11월달 이전에 네네. 그 국민의당은 몇 %의 지지를 받았냐? 7.5, 11월달에 8.5.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당 지지도가 7.5, 인천에선 7.5, 8.5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주로 갔느냐? 유정복 전 시장한테 38.3%가 갔고요. 그 지지도의 38.3%. 예. 그다음에 안상수 시장한테 18.1%. 예. 그다음에 박남춘 시장한테 2.3%가 갔죠. 예. 그런데 올해 1월에는 누구한테 갔느냐? 예.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나눠서야지. 네, 분리가 되는 지금 거죠. 서로 확실하게 분리지. 뭐 누구로 저기 통합이 되느냐? 여기는 뭐 같이 이렇게 경선하자, 예. 후보 통합하자.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뭐 이준석 대표는 또 안철수 그 후보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충격적으로 유정복 시장에 대한 국민의당 지지도가 38.3%에서 29.1로 떨어졌고요. 일단 예. 그다음에 안상수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18.1에서 14.6으로 떨어졌고 예. 박남춘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2.3%에서 11.6%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국민의당께 이루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박남춘 시장. 근데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안상수 시장, 국민의힘 쪽에 있는 대표적인 주자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좀 떨어졌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박남춘 시장한테 일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말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1월 달까지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높아졌던 거는 그 안상수 전 시장의 출연으로 그 결집이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박남춘 시장이 그 갑자기 1위로 올라가서 높은 수치로 지금 치고 올라간 거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박남춘 시장한테 갔고 네. 또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나온 후보가 없다 보니까
누구를 지지할까 이 왔다 갔다 했더니 부동층 이분들이 생각 같지 않게 박남춘 시장한테 쏠림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박남춘 시장한테 일부 몰려갔다. 일부 몰려갔다. 네, 네. 예. 그렇죠. 자, 숫자적으로는 뭐 예. 숫자상으로는 예. 뭐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쪽이지만은 네네네.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누가 어떤 후보가 많이 변화가 있었느냐 예. 이렇게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 박남춘 시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예. 33.9%의 지지를 받았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4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내 지지가 네, 절반 46. 가까운. 예, 좀 올랐네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자가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면 그분들 그렇죠. 지지한다고 답변했던 당원이 분들 아니라 예, 지지층. 지지층에서 예. 이제 박남춘 시장으로 이제 그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예.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반면에 유정복 시장 왜 2%가 떨어졌느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 11월 달엔 39.8로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번 여론조사엔 34.3이에요. 여기서 빠졌구나. 네, 좀 5% 국민의힘을 포인트가 빠졌죠. 지지하시는 분들의 유정복 전 시장을 적합도 1순위로 찍었던 분들 이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상수 시장은 18.1에서 17.8 크게 변화가 없고 예. 이학재 의원이 이제 요즘에 활동을 좀 해서 그런지 6.9에서 7.6으로 0.7% 포인트 조금 이제 올라간 걸로 돼 근데 있죠. 지금 마지막 조사에서 일단은 지금 표는 안 나와 있죠. 이학재 의원은. 표는 안 나와 있는데 예. 뭐 전체적인 뭐 지지도가 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크게 그 이제 4%에서 예. 계속 거기에서 걸려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특별히 1월 달에는 이제 그 배준영 시당위원장이 예. 처음으로 네. 시장 그 여론조사에 네. 포함이 돼서 3.1%를 예. 득표를 했습니다. 예. 자, 저희가 1월 거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었네요. 지금 지난해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 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겠냐는데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들이 결론은 그겁니다. 나 1등했다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 나 1등했으니까 이거 그냥 끝까지 가져갈 거야. 6월 1일이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6월 1일까지 갈 거야. 그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3월 9일 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예. 뭐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이 예. 되는 것은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은 박남춘 시장 쪽으로 급격히 예. 몰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 조사로 인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집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 1강 1중 1약으로 해야 되나요? 2강 1약으로 해야 되나요? 2약. 왜냐면 앞서 있는 사람이 빠지지 않는다면 1강으로 가도 되는데 앞서 있는 분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누가 될지 모르니까.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일부 유보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후보 간에 아무래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의견을 유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치열해지고 민주당 쪽으로는 이제 박남춘 시장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많이 넣으셨는데 네 이게 댓글 많이 넣으신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허경영 후보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이 단장님 저희 또 아침 인사 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RTY님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른 분들이 와서 댓글을 별로 잘 달질 않아요. 도배를 하면은 좀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그런 쪽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저희가 그 여론조사 분석했고요. 이 여론조사 분석은 계속 저희가 나오는 대로 모아서 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때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